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취임하고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중국 외교부가 공식적인 성명을 냈습니다. 그 공식적인 성명의 내용은 한미 군사동맹은 지나간 역사의 산물이다. 한미 군사동맹은 지나간 역사의 산물이라고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한미 군사동맹은 지나간 역사의 산물이다. 동시에 냉전시대의 군사동맹으로는 영내에 닥친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매우 도발적이고 가혹한 얘기입니다. 한미동맹은 지나간 역사의 산물이고 냉전시대의 군사동맹 가지고는 안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변화된 질서, 변화된 상황을 너희들이 똑바로 알고 국혀라 내지는 변화를 요구한 것이다 라고 보였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당면한 문제 중에 하나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우리가 방침, 원칙으로 삼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양보하거나 후퇴해서는 안 된다. 이 양보와 후퇴가 구조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아 이거는 밀면 밀리는구나 또 바꾸면 바뀌어지는구나 라는 것이 지난 15년 20년간 매우 반복적으로 관철이 된 겁니다. 그 관철이 오늘의 상황까지 문제가 연결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북한 핵 문제를 가지고 팀스피리트 폐지하라고 해서 팀스피리트가 폐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술핵 무기 철수하라고 해서 전술핵 무기가 철수되어 있습니다. 미군의 주둔군을 축소하고 주둔군의 전방 배치를 후방 배치로 바꾸라고 해서 지금 전방 배치에서 후방 배치로 주둔군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필요, 우리의 공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격과 압박 혹은 그 논리에 따라서 자꾸 그것을 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NLL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서 이 NLL 문제를 거론을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시 정부의 방침입니다. NLL이라고 하는 것은 영해선의 획정 방법에 맞지 않다.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얘기고 NLL은 우리 영토와도 아무 관계가 없고 우리 헌법하고도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4선언 때 만들어진 것이 바로 평화수역 공동관리수역입니다. NLL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1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우리가 99,000이라고 하는데 1만 평방킬로미터면은 10분의 1에 가깝습니다. 경기도만큼이나 큰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요구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영해선에 맞지 않고 국제법에 맞지 않고 헌법에 맞지 않다. 결국 남북 정상회담 때 뭐라고 합의했냐 하면은 공동관리수역으로 하자. 평화수역으로 하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상대방이 이 물건 내놔라. 너네 집 내놔라. 이거 같이 이거 내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차마 주지는 못하니까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같이 쓰자. 다시 얘기하면은 요구하는데 계속 밀리는 겁니다. 팀스프리트, 전술핵, NLL, 미군 철수, 축소, 후방 배치, 세력 균형. 밀면 밀리니까 이 축의 변화와 사회적 문제 제기와 안보적 사안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밀면 밀리는구나 하니까 이게 계속 지속되고 확장되고 밀려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면 됩니다. 뭐 한미 연합사 해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제 한 4개월 뒤면은 한미 연합사가 해체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3년간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밀어놨을 뿐이지 한미 연합사 해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또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발과 공격, 압박에 양보하거나 후퇴하거나 밀리면 안 된다. 그건 밀면 계속 밀리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할 때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고 오히려 밀면 한 발짝 더 나가고 더 밀면 두 발짝 더 나가고 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저는 중국의 문제를 기회와 위협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보 군사적으로는 제가 위협의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적인 문제, 우리 삶의 문제로서는 역시 기회적인 측면이 있고 그것은 안보적인 측면과 함께 기회와 위협이 같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중국이 보편가치, 자유, 민주, 시장이라고 하는 이 보편가치를 추구할 때 중국이 더 번영되고 중국이 원하는 발전된 번영된 사회를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그건 뭐 군사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중국 자체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낼 것이냐에 대한 사고 속에서 형성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가 얼마나 중국의 국익에 반하는 것이냐를 깨닫게 해야 되고 납득해야 되고 또 이해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이 북한이라고 하는 한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는데 이 가운데 이 경제 번영 공동체로 가야 될 평화와 번영 공동체의 딱 가운데 껴가지고 이 가운데 낀 나라가 문명이 함몰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전혀 어떤 교류, 소통, 무역이 중단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북한의 존재 때문에 얼마나 중국이 혹은 동북삼성이 중국의 북부가 번영에 저해가 되고 있는지, 또 이 지역 발전에 얼마나 중국의 국익적인지, 국익에 반대되는 것인지를 저는 납득시켜야 된다. 동시에 러시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러시아의 파이프라인, 가스 라인이라든지 철도 라인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문제이고, 그 북한의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중국이나 러시아나 주변 국가가 북한 문제를 변화시키고 개선시키는데 함께 공동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과, 특히 중국이 얼마나 북한 문제 때문에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 도덕, 경제적 피해, 지역 발전의 저해가 심각하고 계속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